그 다음 이제 넘어가세요. 2페이지입니다. 주별 강의 계획입니다. 1주입니다. 자기소개, 강의 개요는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60-30송에 대한 치유적 접근과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읽기는 60-30송의 1송하고 지나 만나기 책에서 58에서 61페이지까지입니다. 이걸 할 건데, 자, 제가 이 수업에서 우선 61송에 쉬는 시간은 언제로, 학감시면 언제로 하실 건가요? 7시 20분입니까? 예.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 분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그게 다 빠졌네요. 이 수업에서 항상 시작하기 전에 매주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한 주 동안에 공부하시고 떠올린 거나 뭐든지 질문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혹시 여기까지 해서 뭐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으신가요? 어때요? 유식이라는 거에 대한 예상하고 좀 빗나갔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중간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유식이나, 우리가 불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한번 생각해보죠. 유식을 이야기 전에. 뭐, 유식이라고 해서 다른 거하고 뭐 그렇게 많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다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한 건데, 자, 부처님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불교 수행의 이고등락, 그죠?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다. 네.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건데,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뭐예요? 사대문 나오셔가지고 뭐 성문 밖에서 생로병사 보시고 의문을 가지셨죠? 왜 인간은 태어나서 괴로움을 받고 생로병사 늙어 괴롭고 죽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의문을 가지셨잖아요. 또 그 다음에 사고단 뭐요? 팔고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라든지 또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는 고통이라든지 뭐 이 오온이 이 색소 상행식이 이런 것들이 다 사대가 흩어지는 고통 뭐 등등 해서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어때요? 범인은 인간이 당연하지. 뭐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거지 뭐. 그 삶이 그런 거 아니야? 하면 끝나는 거죠. 마치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뉴턴이 다 뭐 사과가 뭐 그냥 위에서 이게 사과가 왜 위에서 밑에서 떨어지지? 저 도른 거 아니야. 사과가 그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위로 솟을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모두가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뉴턴은 사과가 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냐. 위로. 그래서 의문을 가져서 뭐예요?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뭐예요? 왜 괴롭냐 이 말이에요. 왜 태어났나? 왜 죽나? 그리고 왜 늙나?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릴 수 있고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부처님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고통의 원인을 또 태어나는 원인을 그런 거 뭐예요? 여러분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12연기로 설명 여러 가지 하죠. 그런데 가장 근원적으로 뭐예요? 부처님이 가장 문제를 삼은 거는 괴로움이 왜 괴롭냐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 거기에 대한 뭐 설화는 많지 않아요? 부처님이 어느 날 도솔천에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니까 참 인간들이 너무너무 괴롭게 힘겹게 살더라는 거죠. 깊은 연민심을 가지고 아침 공양 드시고 쭉 내려오셔서 그 괴로움에 왜 괴로운지 그 이치를 다 가르치서 보여주시고 올라가셔서 정심을 드셨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출가 해석 아니에요. 그 전에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스님한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정말로 설명해 주시고 싶은 게 뭐예요? 네가 왜 괴로운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게 괴롭냐 이거죠. 우리가 정말 괴로우려고 이 세상에 왔나? 그러니까 그 괴로움에 대한 원인 이유를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그 문제를 삼으셨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알으셨고 그래서 평생을 가르치셨죠.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사성제안이에요. 고진멸도. 고진멸도가 뭐죠? 의사가 그래서 의왕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뭐냐 이거. 맨 처음에 의사 진단하잖아요. 병이 증상이다. 고다예요. 고의 증상이에요.
어떤 사람 너무 심하면 괴로움 자체를 자각을 못 하잖아요. 괴로움에 대한 자각에. 그래서 증상을 이야기하시고 그다음 뭐요? 원인? 진단 내리셨죠? 그 원인이 뭐냐? 아집이다. 집착이 때문이다.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처방 내리셨어요. 처방 내가 쭉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렵게 이해하더래요. 마치 뭐예요? 우리가 뭐 사람을 물개 수준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 부처님이 그렇게 고행하셔 깨달으셔서 사성제 8정도부터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 보고 아 하고 감동받아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너무너무 어떤 야구 선수나 큰 성인한테 예를 들어서 야 공은 이렇게 치는 거야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금방 탁구도 이렇게 치는 거다 보여주면 금방 이렇게 쳐서 익숙해지지만 비둘기한테 탁구를 가르쳐 보세요. 물개한테 공 치는 걸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르치면 안 되죠. 단계별로 아주 세밀하게. 그냥 우리는 보통 그냥 이렇게 치는 거다고 보여주면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면 될 것을 만약에 물개한테 가르친다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물개로 하여금 공을 쳐다보는데도 여러 수십 단계의 수백 번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기를 주고 그런 다음에 쳐다보면 고기 주고 이번엔 향해서 다가오면 고기 주고 또 입을 대면 고기 주고 이번엔 입 대는 걸로 안 주지 나중에는 넘겨야 주고 이런 조련사가 그렇게 해서 가르칠 거라.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보여줌으로써 금방 공을 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그냥 사성제 8정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노력하면 된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왜? 다 습기가 다르잖아요. 닦고 습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무수히 많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딱 한 개 가지고 그건 네 집착 때문이다 해서 그 집착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경전 한 개를 다 설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금강경 같은 경우에 그죠? 다 네 집착이야. 뭐에 대한 집착이야? 너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집착.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교가 되게 어렵다는데 난해하다는데 복잡하다는데 알고 보면 뭐예요? 내가 그 많은 걸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계든 내하고 인연에 맞는 거 되는 거 그때 그냥 편안하게 다른 거 복잡한 거 냅두고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괜히 말이지 그 경전이나 논사나 공부하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의 인생이라고 한 삶의 여정을 가는 길이잖아요. 마음에 이게 우리는 스피리추얼 저니라고 하죠. 자초월에서는요. 그 영적인 정신적인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죠. 이 현실이란 이 세상 인생의 삶이라는 걸요. 그런데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괜히 유럽지도 펴놓고 자꾸 공부할 필요 있겠냐 이거는. 그죠? 서울에서 부산 가면 서울 부산 가는 지도만 보면 되는 거지. 굳이 유럽이 가는 거나 저 인도 가는 지도 펴놓고 내가 그거 달달 외우고 공부할 일이 있겠냐 이거죠. 내가 지금 만약 괴롭다. 아니면 내가 지금 외롭다. 내가 우울하다. 내 질투심이 나서 부글거린다. 그러면 뭐예요? 왜 질투심이 나는지 그것만 공부해서 일단 먼저 질투심부터 해결하면 되지. 괜히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다른 무슨 탐욕이나 엉뚱한 걸 열심히 외우고 공부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제가 왜 자꾸만 내한테 와닿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 것부터 실천해도 너무너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굳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애써서 열심히 외우고 적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만 여기 이 가운데 똑같은 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유식이라는 걸 놓고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걸 몽땅 다 기억하거나 이해하거나 공감하거나 동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공감이 안 가면 난 공감 안 가 왜 저렇게 이런 것도 시비고 안 좋은 거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흘러가다가 내하고 마주치는 거 있으면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릴렉스 하시고 해야 그게 보이죠. 그럼 내가 긴장해가 공부처럼 막 이렇게 하면 무슨 경쟁하듯이 하면은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온갖 경전이라든지 온갖 논설을 여러 가지 또 재차 설명해서 무수히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우리가 근기 따라 대기설법 하셨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놨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경전이나 논서나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이건 제 생각이지, 가장 완벽하게 뭐예요? 몽땅 다 해서 체계적으로 잘해놓은 게 뭐더라? 유식 30송이더라.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 2008년도에 막 학위 끝내고 들어와가지고 일반 거기 뭐 기독교도 있고 카톨릭도 이제 자초월 심리학 제가 이제 학위를 받고 왔으니까 자초월 심리학 이제 전공이니까 자초월 강의를 해달라. 스님으로서가 아니라 자초월 심리학에 뭐 그때 당시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박사 학위를 받고 들어온 사람이 제가 혼자니까. 그래서 제가 자초월 심리학의 교재가 엄청 다양하게 굉장히 많지만 제가 설명을 다 해준 다음에 내가 태어나서 자초월 심리학 교재 중에 최상이 이 유식 30송이더라. 그리고 다른 교재 쭉 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학생들한테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교재를 유식 30송 하겠다. 그래가지고 유식 30송 강의 가지고 자초월 심리학 강의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정말로 내가 내 개인적인 아집이나 내 개인적인 이해나 경험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관점, 그리고 또 전체적인 어떤 이 연기적 관계를 이해하는데 이것만큼 완벽하게 좋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다 포괄적으로 잘 해놨는데 제가 여러분이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계시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유식이라는 개념부터 하나를 잡고 우리 쉬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식이 뭐냐? 유식이 오직 유자에다가 알식자다. 영어로는 consciousness only입니다. consciousness only, mind only, 뭐 요가차라 뭐 여러 가지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걸 한번 볼까요? 오직 뭐예요? 오직이네. 오로지, 오직, only 뭐예요? 식은 뭐죠? 알 식자예요. 오직 알 뿐이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제가 법보신문에 연재를 하는데 사성제 있죠. 고집멸도 할 때 이 집자를 한자 우리 전형적으로 고집 이렇게 쓰잖아요. 집자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걸로 안 하고 집착할 때 집자예요. 집착. 맞나 이거? 맞아요? 네, 이 집자를 썼더니 어떤 분 중에 이제 제가 그 조회를 보통 이걸 쓰면은 거기서 담당자 하는 말이 1200에서 1700명이 매주 이제 이거를 클릭해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굉장히 이제 제가 쓴 거를 공감하고 좋다 하다가 여기에 이제 사성제 딱 나왔는데 한 분이 근데 틀렸다 이렇게 했어요. 한자가 틀렸다. 집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썼더라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뭐 상처는 아니고 약간 조금 아니 지금까지 나한테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뭐 잘 썼고 불교를 이렇게 봐야 된다고 치유적 불교를 기해갖고 이제 10월달에 이제 책이 나오는데 불교 겨냥하기를 제가 불교 심리학 입문 개론책 생각하면서 아예 그렇게 연재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그냥 틀렸다 이렇게 왜 이렇게 썼냐를 안 묻고 이분은 그냥 당연하게 이건 틀렸고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반응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한 기자분이 계속 궁금한 거야. 스님이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여기 궁금해한다. 그래서 제가 그거 이 부분을 한자로 해석할 때 사성제하고 직접 해석할 때 내가 이해한 꼭 우리가 해석이라거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거고 이해된다 할 수 있는 건데 꼭 전통적으로 꼭 이거 했다고 해서 내가 계속 이거를 해야 되냐. 나는 이해할 때 이 집이 더 좋더라. 그래서 이 집자를 쓴 거다. 그리고 그것도 결국은 번역서 아니냐. 그런데 내가 왜 그걸 꼭 따라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뭐 잘났다고 뭘 많이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중에서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확실하게 뭐요? 도장 찍어 놓은 거 삼법인을 빼고 그 외에 굉장히 자유자재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Power of explanation이라고 그래요. 설명력이다. 어떤 이론이나 어떤 개념이 나오면 100%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연기법이죠. 그래서 삼법인, 사법회가 도장 찍어 놓은 거고 나머지 뭐예요? 설명력이 10%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제가 그러잖아요. 서울서 부산 가는 사람한테 적용,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적용, 대구에서 출발하면 서울 가면 북쪽으로 가야 되고 부산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배치되는 것도 있죠.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시공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그저 고정시켜 놓고 맞다 틀리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볼 때 뭘 봐야 돼? 스페이스를 두고 봐야죠. 마음의 공간을 돌아야 해요. 여유를 가지고 이걸 찍지 말라는 거예요, 마침표를. 부처님 가르침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스페이스를 두지 않는 순간에 그 고정되고 고착돼서 뭐예요? 그거는 반자유로 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그런 의미지 뭐 잘났다 이게 아니라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이제. 또 꼭 뭐 현장 스님이 삼장법사께서 그 시대에 중국 그 시대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해서 오늘에 와서 내가 꼭 그렇게 따라야 되느냐. 얼마나 세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얼마나 우리의 전 구조 이게 다 바뀌었는데 그걸 내가 꼭 고수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얘기는 끝났는데 자 여기입니다. 이유 뭐예요? 자 유식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유식 무경 뭐 그런 거 나중에 들어가면 유식 제가 부록에서 설명해 놨는데요. 무경에 대해서 굉장히 그건 중간학자들 중심의 오해다 이 말이죠. 진정한 유식의 진짜 뜻은요. 오로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알 뿐인 거고 네가 그렇게 알 뿐인 거고 우리는 각자 서로가 그렇게 안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알식자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경험하니까 아는 거죠. 어떻게 경험해요? 내 눈이 보고요. 내 귀가 듣고요. 내 몸이 접촉되고 내 소리 듣고 맛보고 냄새나고 그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안다는 것이 얼마나 완전히 일치하냐 하는 거죠. 똑같은 걸 보고도 굉장히 다르게 알고 굉장히 다르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이냐? 아니죠. 하나도 잘못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 아는 거에 그 경험에 뭐예요? 집착을 해요. 그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걸로 평가를 하는 거죠. 판단을 하죠. 잣대를 들이대니까 어떻게 해요? 상충되고 싸우는 거죠. 그냥 너는 그렇게 알고 나는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함께 같은 시공간을 살면서도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10만 8천리 뭐예요? 다르게 알 수 있는 거죠. 왜? 서로 여행하는데 우리가 여행을 하고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숙제는 다 다르거든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이나 정신적 성장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나아간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함께 하자는 것도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뭐예요? 오직 뭐예요? 우리가 네가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안다. 그렇게 그냥 경험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안다 경험한다 이 식이 뭐라고요? 오는 거죠. 색수 상행식 그렇게 해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아는 건데 그런데 이게 그냥 단지 내가 요 찰나만 알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내가 그렇게 알고 내일도 그렇게 알고 또 모레도 그렇게 알고 전생에도 그렇게 알고 뭐 긴 세월 어린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알아오고 그렇게 경험해 왔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조건에서 서로 다른 찰나마다 말씀드리자면은 뭐예요? 엄청나게 습관화되고 뭐죠? 고착화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각 서로 다른 경험에 굉장히 고착됐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갔더니 우리 지도교수가 보스턴 대학에 있을 때요. 너무너무 정말 아주 괜찮은 학자예요. 뭐 그냥 세속적으로 봐도 하버드 나와서 옥스퍼드 굉장히 아주 학자인데 점잖은 양반이 수업하더니 턱 갑자기 뭐 한참 수업하더니 여기 위에 탁 올라앉아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하니까 저는 처음에 와서
뭐예요? 대번 여법하지가 않는 거지. 경망스럽다 이 생각. 근데 이 사람의 인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 달랐던 거예요. 그때 제가 하들짝 놀란 게 뭐였냐니까 뭐죠? 이 책상은 뭐예요? 아주 고정되게 전 특히 고향이 경북 안동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유교적으로 아주 이렇게 했는데 이 책상은 아주 이렇게 거룩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뭐죠? 엉덩이 위에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이게 돼 있는데 그 양반 이제 책상에 그냥 덜컥 앉는 거예요. 아무도 다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데 저만 하들짝 놀란 거예요. 아유, 교수가 저렇게 점잖은 양반이. 그래서 굉장히 그때 그 일어나는 이 아주 기막힌 이 심리 상태가 왜 제가 이 수업에서 자기 마음을 들고 오라 하냐. 아마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저는 지금 최대로 애쓰고 노력합니다. 굉장히 점잖하게 이렇게 하려고요. 여러분의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근데 굉장히 다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일어났을 때 그게 딱 파장이 일어났을 때 그 파장을 봐야지 그 파장을 거부한 채 외면한 채 저 인간 왜 저래 저거 형편없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많은 경험에 많은 부분을 놓치고 소통을 놓치고 이해를 놓치고 커넥션 연결감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건 뭔 의미예요? 연기적 존재가 안 되고 연기적 삶이 연기적인 머무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식 삼시성 같은 경우요. 이 유식의 요 말 자체가 굉장한 걸 이미 다 압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 내가 아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개념이나 판단이 그 전부 다 뭐라고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게 다른 사람은 정말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 시간에 요거 한 개를 매우 명료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다. 오늘 시간에요. 다른 거 복잡하게 여러분이 유식에 그 복잡하고 난해하고 복잡하게 난해할 이유가 없어요. 모르는 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망상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 한 개 뭘 가져간다? 유식에 대한 거죠. 유식. 사실 제가 자아초월 심리학 공부할 때 계속 박사 과정에 있을 때 한국에서 학회 만들면서 저한테 그 교수님 몇 분이 와서요. 2학기 됐을 때인데 3분이 오셔가 3시간을 저를 설득했어요. 학교 와서 특강하라고. 근데 제가 점잖하게 몰라서 못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더욱더 막 신심을 내면서 믿음을 일으키면서 이분이 뭔가 많은 걸 알 것이다.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몰라서 못한다고 했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저는 겸손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솔직한 사람이지. 그런데 졸업을 하고 공부를 끝내고서야 비로소 자아초월 심리학,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가 뭐다라는 걸 이해하게 돼서 졸업하고 학위 끝내고 그리고 최초로 강의를 했어요. 유식 삼성 가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공부하고도 유식이 뭐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 내 마음은 제쳐놓고 유식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연구를 하니까 어려운 거죠. 다른 공부는 전 모르겠어요. 저는 교학이 매우 별로 얕습니다. 별로 공부 안 봐. 그런데 이 한 가지만큼 유식 공부할 때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제쳐놓고 공부하면은 그러면 진짜 뭐든지 복잡하고 난해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경험을 빼고 나니까. 왜 그런가는 이제 점점 제 공부해 가면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유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자. 유식이 딱 새침벗에 던져준 건 뭐냐면은 정말 내가 인생에서 뭘 알고 있든 뭘 경험했든 마침표는 찍지 말고 그렇다고 내 경험이나 내 알물 부정해라 이게 아닙니다. 중간 다 부정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해봤지만 그죠? 다 부정이에요. 근데 유식은 그렇게 안 해요.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을 안 하고 네가 그게 옳든 그르든 뭐예요? 내가 경험한 건 경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을 여부를 떠나서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고 경험한 건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제자를 제접하냐, 상담을 하냐, 대화를 하냐에 따라서 태도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옳고 그르다를 먼저 떠나서 상대가 그렇게 이해했다, 그렇게 경험했다, 그렇게 느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존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해해야 된다. 수용을 해야 된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옳고 그르기 이전에 그거 뭐에 먼저 내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야기하거나 이야기할 때에 내 것도 존중하면서 상대 것도 존중하면서 이 경험에는 언제나 유보적으로 스페이스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중간하고 유시가 굉장한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바늘기 이론이라는 건데 뭐냐 하니까 자, 바늘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열반하고 열반의 이 언덕 저 언덕 중간에 가면 뭐 열반이 어디 있어요. 그죠? 건널 강도 없는 거고 뗏목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상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명료하게 지금 고통하는 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랬을 때 알고 보면 여기 이게 사바 세계고 이게 열반이야. 그래 이게 깨달은 입장에서 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거 없는 거야 망상이야. 그냥 그거 놓으면 돼. 이리 와 이렇게. 이거는 조금 친절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괴롭고 있는 이 동안에는요 너무나 이거 큰 벽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건 없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해서 뭐 뚫고 패거나 아니면 어떻게 무시하거나 빨거나 그런 게 몽둥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해주자는 게 벽이 있다. 그래 이 벽 너무 높지 두껍지 정말 이건 넘기 힘들 거야. 그래 근데 내가 구멍을 하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 따라와봐. 내가 같이 해줄게. 요렇게 오는 거야. 요렇게 하는 거야. 요 바늘 끼가 돼. 요 구멍이 있지. 요리 넘어와. 그 요리 데리고 와서 구멍이라고 요리 넘겨온다 이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이게 진짜로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뭘 해요? 하나의 굉장한 방편을 시전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렇지만 중론은 중론대로의 중간은 그 시절에 뭐예요? 소승과 외도 용수보살 원래 소승에 대한 이거였죠. 이게 파사현정이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말이지 또 하나에 뭐가 있으면 거기에 너무 고착되고 집착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깨뜨려주기 위해서 필요했을 거고 물론 그 이후에 제자들 많이 그 용도가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것으로는 너무나 효과적인 면보다는 부작용이 너무 크더라는 거죠. 왜냐? 애시당초에 소승에 어떤 그런 집착된 거나 아니면 그런 그런 좁은 어떤 한계된 고착된 견해에 대해서 깨뜨려 주는 거, 그럴 땐 논리라든지 어떤 머리 굴리는 거라든지 인지의 장애에 대해서 깨뜨려 주는 거였고 이후에 아리아데바 같은 경우에 400년에서 외도들이 어떤 그럴 땐 그때 당시 인도가 얼마나 풍요롭게 온갖 철학과 정말 풍요로운 그런 걸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타파해 주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해주는 데는 최상의 명약이요 묘약인데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그냥 정말로 내가 뭐 대단한 무슨 논리나 철학 신념이 관념이 아니라 아주 꼴통이 아니라 속된 말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내가 살면서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너무 외로워요. 그냥 내가 힘겨워요. 그냥 일상 속에서. 그런 경우에 사람에게 뭐 그렇게 막 논리가 어떻고 뭐 무아야 뭐 이렇게 공을 해서는 이게 너무 이 사람 상처만 더 큰 거죠. 아니면 오히려 허무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없다 막 이렇게까지. 그런 게 아니라 또 잘못 봐드리고 그러니까 이 세친보살님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대기설법을 하신 그것들을 요약을 다 모아서 뭐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 이거 담 너무 높지? 그래. 그러니까 뭐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괴로움 높다, 뭐 네가 안 났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려와서 결국은 뭐죠? 원래 내가 참 아닌데 이랬구나 이렇게 하는 과정까지 매우 친절하게 치유적으로 매우 그 사람에게 맞게 이렇게 한 거다. 그런데 그 시작의 제목이 유심. 우리가 첫 단계에서 알고 가야 될 게 이 부분이 먼저 인정이 되기가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유식 뭐 그거 아주 복잡하고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영어 공부 왜 잘 못했어요? 우리가 콤플렉스 왜 있죠? 초장부터 뭐 말부터 뭐 굿모닝 뭐 이거 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관계 대명사, 관계 형용사, 부사 뭐 이러니까 골이 깨진 거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복잡한 거 이전에 우리가 1단계에서 먼저 이 유식의 이 제목, 타이틀 있죠. 그 타이틀이 정말 이 4, 5세기 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세친보살님이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그토록 붙여잡고 알고 있는 거, 저희가 틀렸다고 하는 거, 저희하고 내하고 그렇게 뭐죠? 서로 상충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뭐죠? 한 마음 수만 번 탁 쉬고 우린 정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린 정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린 정말 서로 너무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거 한 개만 딱 하자. 이거 쉬운데도 뭐죠? 쉬운 거는 우리 제쳐놓고 또 어려운 거부터 막 어려운 거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변계 소시성 뭐 이런 거 어려운 거잖아요.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거 말고 요것만 지금 이렇게 봐드리자. 그리고 잠깐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